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8회 형사기록형 형사법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사기록형을 공부하는데 그동안 사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스칼리바 핵심 정리를 봤지 않습니까? 기록형을 볼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록형을 잘 쓰려면은 자, 일단은 공범관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범. 어떤 공범관계에 있을까? 물론 우리가 제기 사실, 공소 사실을 보면은 공범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범 관계를 일단 파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이제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B라는 사람은 공범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즉 무죄로 우리가 판단할 그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범 관계를 일단 파악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보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확정 판결이라든가 어떤 기판력이 생겼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즉 기판력이 생겼을 때 기판력입니다. 확정 판결이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면소 판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면소 판결 항상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26조죠. 6조 1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면소 판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확정 판결도 있지만 뭐 공소시효 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형의 폐지라든가 그죠? 사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저 면소 판결에서는 326조 1호가 출제되고 있다. 아시겠죠?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 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출제되니까. 자, 첫 번째는 공범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기판력 말고 자 우리가 무죄가 그렇죠 무죄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325조에 그죠 325조에 전단무죄가 있단 말이에요. 전단무죄. 그다음에 325조 역시 후단무죄가 있습니다. 항상 출제됩니다. 후단무죄. 요 내용을 아셔야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범 관계에서 한 사람은 무죄로 그죠? 자기가 이 부동의했을 때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한단 말이에요. 아 그건 아니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로 우리가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무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요 내용 325도 전달은 뭐냐면 바로 이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후대는 뭡니까? 이것은 증명을 못한 거예요. 증명을 못했다. 즉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안 된 겁니다. 그 얘기를 꼭 써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자 이 무죄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증거 능력을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자, 여러분들 증거 능력이다 그러면 증거로서 자격 아니겠어요? 그죠? 증거 자격.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거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때 자, 여기서 도입되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전문법칙 예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11조부터 자, 316조까지가 계속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311조는 거의 안 나오고 그죠? 312조부터 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출제되죠. 자, 예를 들어서 공동피고인이다. 공동피고인인데 그죠?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있고 그다음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말이죠. 그 사람이 진술했을 때는 이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범이 아닌 이 공동피고는 어떻습니까? 이건 증인이랍니다. 증인. 즉 공범 중에서도 자 일반적으로 이제 포괄적 공범인데 공동피고인이잖아요. 공동피고인인데 여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공범인 공동피고인, 그다음에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얘기하면 바로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범이 아닌 이 사람은 뭡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증인처럼 해가지고 증인 선서를 해야 돼요. 원래 증인이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끌어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었던 사람이세요. 이 참고인이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증인으로 우리가 신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로 이제 진술 조서라고 하죠. 진술 조서를 우리가 이제 작성했던 그 원 진술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나오면은 증인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물론 참고인의 증인 신문도 있습니다. 참고인을 증인처럼 우리가 신문할 수 있죠. 누가 검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증명력 판단. 증명력 판단은 자, 요걸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증명력 판단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어떤 모순 진술이라든가, 그죠? 경험칙에 반한다든가, 어떤 객관성이 떨어진다든지, 그죠? 신뢰, 신빙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예요. 즉 뭐냐면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을 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반대, 예를 들어서 알파 A와 B가 있다 그러면 A에 대한 어떤 반론, A에 대해서 A가 이런 진술했던 것이 모순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명력 판단할 때는 이 소송 서류 있죠. 서류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대로. 아시겠죠? 그대로. 특히 따옴표가 들어갔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를 폭행을 했는데 룸에서 폭행했다. 아니다. 화장실에서 폭행했다. 서로 이제 뭔가 진술이 배치되잖아요. 그런 걸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예를 들어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던 것을 공판, 그 재판 과정에서 번복했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뭡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후단 무죄로 간다는 겁니다. 후단 무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을 때도 이때도 역시 무죄 판결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떻게 봅니까? 이것도 후단 무죄가 되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기록형에서 상당히 헤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 틀을 일단 공부하시고, 그죠? 물론 여기 말고 또 가끔 출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27조가 출제되는 거예요. 막 공소기각이죠? 공소기각 판결인데 327조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호수가 있습니다만 5호와 6호가 되게 중요해요. 5호 같은 경우는 물론 2호도 중요하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호고 5호, 6호가 중요한데 2호는 공소 제기가 어떤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공소 제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5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친고죄. 여기서 항상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친고죄가 나옵니다. 뭐 사자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친고죄 같은 경우는 바로 친고죄 그러니까 고소를 취소했을 때는 5호로 간다는 겁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가죠. 6호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 자, 기본적인 틀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론 이 부분도 어려워합니다. 312조. 근데 이것도 한 두세 번 연습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자, 공동 피고인인데, 그죠? 공동 피고인, 공범일 때도 있습니다. 공동 피고인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공동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이 증거를 부동의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경 작성이냐? 물론 종전에 검사 작성했을 때는 312조 사항으로 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역시 312조 1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피고인,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 중에서 당해 피고인 있지 않습니까? 당해 피고인이 이 증거 부동의하면은 이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계산하는 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증언 거부했을 때 이게 314조의 필요성의 요건에 반하는가 아니면 적합한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314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증인이 법정에 나왔잖아요. 그죠? 법정에 나왔을 때는 역시 증인이 진술 조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증인이 진술했을 때 법정에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죠? 인정했다. 313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했을 때는 특신 상태까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312조와 316조
이걸 다루는 것이 많이 출제되고 316조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볼 전문 진술인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재전문 진술이거든요. 재전문 진술은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재자가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말이 두 번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증거 능력 인정하기 어렵죠. 언제 인정합니까? 바로 증거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 요 레파토리가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빙성 탄핵, 그죠? 증명력을 우리가 이제 탄핵할 때 신빙성이라든가 이거 탄핵할 때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럼 읽는 순서가 어떠냐? 가장 먼저 읽어볼 게 사실은 이 공소장을 읽어버리기 가장 좋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얼른 훑어봐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이 공소장 빨리 읽고서 그 다음에 공판, 일회 공판 줘서 딱 들어가면은 이 피고인이 어디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특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탄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동의하지 않는 부분.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이 검토 의견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야겠지만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는 이 반대하는 거, 부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죄로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메모장이 물론 있긴 있지만 메모장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모장도 중요하지만 이 형사 기록, 이 기록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빨리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앞뒤가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메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진술했다, 누가 부인했다 이걸 간단히 써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본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처럼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빨려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옮겨 쓰는 것도 괜찮아요.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정하는 내용이라든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있죠.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이 쓸수록 답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 8회 변호사 시험 기록형 형사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딱 보면 2페이지 딱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토 의견서하고 이번에 이제 보석 허가 청구권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검토 의견서 같은 경우는 거기 피고인 김갑동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자, 거기 사기점, 횡령점, 그다음에 이제 특정 범죄 특가법이라고 하죠. 보복, 협박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습, 존속, 폭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분명히 횡령과 관련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분명히 이제 주체가 되겠는데 과연 이게 되겠는가 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즉, 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면은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단무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1번도 마찬가지죠. 사기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고, 그죠? 차고에 의해서 처분도 하고, 그죠? 그리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학설이 좀 나눠져 있지만, 그죠? 의사표시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 협박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여기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가법상 보복, 협박인데, 만약에 이게 민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보복, 협박이면은 우리 형사에서는 무죄가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숙, 존속, 폭행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존속이 나왔다는 걸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고죄라든가, 그죠? 반의사 불벌죄 이 생각 우리가 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석 허가 청구권 60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 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석은 자, 우리가 이제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좀 대충 이렇게 됐고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록청에서는 요 내용만 알면은 합격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빨리 보시고 이 정답도 한번 보세요. 정답도 한 두세 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나왔다가 이 기록도 한번 보시고 얼른 빨리 찍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써봐야 돼요. 그죠? 아무리 제가 많이 써도 소용없죠. 자기가 직접 써야 이게